자, 이런 식으로 해서 어두운 톤, 어두운 색으로 기본적인 톤을 쭉 잡아줍니다. 물론 이제 좀 더 자세하게 그려 들어가는 것은 체계에서 어떤 그리는 과정을 쭉 해놨으니까요. 자, 이런 경우에서 이제 아주 진한 부분,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아주 진하죠. 아주 검정색으로 진하게 나올 수 있을 때까지. 자,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면이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덧칠을 해줘서 좀 더 진한 색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촘촘하게 칠해주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해주고 나서 그 위에 다시 또 이제 노란색으로, 자, 노란색이 있는 부분을 더 진하게 꾹꾹 눌러가면서 그려주죠. 물론 선의 방향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지만 뭐 방향을 약간 틀어도 괜찮아요. 선의 어떤 그 터치의 어떤 촘촘함을 유지해 준다면 어느 쪽으로 선을 써도 그것이 그렇게 거칠게 튀진 않는다는 것이죠. 자, 이렇게 쭉 해주시고 또 이런 부분에서도 약간씩 전체적으로 이제 붉은색이 많지만 붉은색에는 약간 뭔가 노란색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주황기가 있어요. 주황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란색과 빨간색이 혼합된 색이니까 그걸 감안해서 저와 같이 쭉 칠해주는 것이죠. 자, 이 부분도 처음에 얘기했던 어떤 면 방향을 따져가면서 이렇게 덧칠을 해줍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어느 정도 기본색을 칠해주고 나서는 다시 또 빨간색으로 똑같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. 어두운 부분은 진하게, 밝은 부분은 좀 더 약하게. 저 뒤쪽으로 가면서는 약간씩의 어떤 반사광도 있을 테니까 조금씩 색을 약하게도 칠해주고요. 촘촘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. 자, 이런 부분에서도 약간씩의 색깔들이 이렇게 번지듯이 나와 있어요. 자, 이 부분에서도 그 부분의 색깔에 맞게 처음부터 확실한 그 색을 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 번 툭툭 칠해주면서 좀 더 덧칠을 해주면서 그 부분에 가까운 색을 만들어주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겠죠. 물론 이제 그런 과정이 익숙해지면 처음부터 이 부분의 색은 이 정도의 색이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알기 때문에 훨씬 자신감 있게 선의 강도를 힘 있게 그려서 그 부분의 색을 만들어 주기도 하죠. 자, 다시 또 덧칠을 해주시고 계속 덧칠을 해줍니다.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청색으로, 대체적으로 어두운 쪽이 좀 청색이 많겠죠. 이런 식으로 쭉 색을 칠해서 내가 원하는 색이 어떤 그 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반복적으로 칠해줍니다. 특히 어두운 그림자 같은 경우는 특히 청색과 붉은색이 좀 많이 보이겠죠. 그래서 옛날 인상주의 화가들, 뭐 보나르라든가 또 마티스라든가 그 인상주의 화가들은 이 그늘진 그림자를 검정색으로 표현을 안 하고 어떤 유채색으로, 보라색 계통으로, 특히 그 전묘 화가들, 신인상주의라고 그러죠. 쇠라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, 신약 이런 사람들의 그림을 보면 대체적으로 어두운 쪽에 보라색을 많이 쓰죠. 자, 이런 부분에서도 아주 은은하게 또 색을 또 덧칠을 해줍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좀 더 꼼꼼하게 들어가는데 보다 자세한 표정은 그
그 책에 있으니까요. 책을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그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이런 부분도 약간씩 다듬어 줄 부분 다듬어 주고,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요즘에 이제 그 미술 시장에 나가 보면 뭐 그냥 인쇄물을 가지고서 파나라고 이렇게 거짓말로 그 소위 대형 이런 화랑이나 그런 옥션들조차도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미술 시장을 흐려놓고 있는데요. 자, 여러분들도 뭔가 풍경이나 정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와 같이 아주 꼼꼼하게 그림을 그려서 하나의 그 완성작을 만들어 놓으시고, 그 다음에 그걸 사진을 찍어서 요즘은 뭐 포토샵이나 이런 손쉽게 리터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뭐 그 안에 뭐 나름대로 어떤 자기만의 그 문양을 넣어주고, 그래서 그걸 또 출력을 해서 그거를 뭐 판화라든가 아니면은 자기만의 디지털 프린트라고 해서 작품화해도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오리지널 작품은 귀한 거니까 남한테 쉽게 주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작품을 만든다면 그것도 또 다른 어떤 작품의 활동 영역이 되니까요. 그런데 이제 기존의 이런 대형 화랑이나 이런 쪽에서는 뭐 아주 오래된 나이 드신 화가라든가 죽은 사람들의 작품을 단지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판화랍시고 그렇게 팔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미술 시장의 어떤 그 상식이라는 것이 다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.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천도복숭아 그리는 과정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